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입니다. 네, 오늘도 펩트론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자료를 좀 만들었고, 지금 주가 많이 하락해가지고 주주님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텐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닉네임을 시간여행으로 한 게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주식 투자할 때 제가 투자하는 종목은 이런 등락은 있을지언정 이렇게 쭉 우상향하고 나중에 시간만 지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만 좀 투자를 하자, 그렇게 해서 시간 여행으로 지은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다음 장을 보면 언급 종목의 보유주주로서 거의 모든 뉴스, 블로그 글, 영상 등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원합니다. 좋은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언급 추천 부탁드리고, 항상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적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주주니까 항상 팩트 체크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 항상 체크해야죠. 제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투자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고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리고, 매수 매도는 일절 책임질 수도 없고, 잘 되면 제 탓이고 안 되면 선생님들 탓입니다. 지난번에 까물뉴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가지고 요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좀 잘못된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게 메인 파이프라인이 얘네들인데 성분이 부프레놀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통제니까 진통제 장기 지속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진통제 중독 하는 거를 치료하는 거더라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얘네는 오피오이드 디펜던스 환자들 대상으로 진통제 중독을 치료하는 약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펩트론 지금 말들이 많은데, 어제 그 하나증권 김선아 애널리스트님이 그 리포트를 하나 엄청 잘 쓰신 거를 하나 내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김선아 애널리스트 분이 기본적으로 약사시고 변리사 자격증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양력이나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자료들을 보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첫 장 이제 보시면 작년 ADA, 여기서 주요 발표들이 어땠나 이런 거 이제 보는 건데, 작년에 릴리가 9개 구두 발표, 29개의 포스터 발표해가지고 2위인 노보노디스크 1개, 3개 대비해서 압살했었죠. 압살했었고,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고 당뇨 환자인 비만인은 건강한 비만인보다 약 30% 정도 체중이 덜 빠져요. 그러니까 체중 감소율이 낮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냥 뚱땡이가 있고 당뇨가 있는 뚱땡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뚱땡이가 1번이라고 치고 당뇨가 있는 뚱땡이가 2번이면 1번 비만 환자, 2번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소율이 당뇨가 있으면 조금 더 낮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1번, 2번. 그래서 예전에 그 암젠의 마리타이드가, 이거 한 달 제형이죠. 지금 삼성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당뇨 환자에서 체중 감소율이 예상보다 조금 덜하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상식적인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약물 기술별 분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저분 저항물 항체가 있고 펩타이드가 있고, 이제 요거는 마리타이드 암젠 거죠. 항체 붙이는 거, 항체 붙여가지고
1개월 제형으로 하는 거고, 오포글리프린 같은 경우는 저분자합물, 그리고 펩타이드가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뭐 경구제 리벨서스 이런 게 있는 거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 크기로 치면 얘가 제일 소자, 저 한자를 잘 못하는데, 소자고 얘가 중, 그러고 항체가 대입니다. 이거 맞나요? 네. 그래서 펩타이드가 중간 사이즈, 항체가 제일 크고 저분자합물, 소분자합물이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요거 보시면 이분이 이제 변리사 자격증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특허 이런 거 엄청 잘 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특허 싸움이거든요. 제약바이오는 물질, 제법, 제형 이런 식으로 특허 가지고 많이 싸우는데, 뭐 알테오젠 주주분이시거나 삼천랑 주주분들은 뭐 아일리아 요걸로 해가지고 제형, 제법, 뭐 물질 특허 이런 거 엄청 잘 아실 거라서 요거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물 좀 먹고. 아이고. 자, 펩타이드 약물 기술별 분류를 봤을 때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펩트론 하나 나오고 인벤티지랩 요렇게 두 개가 기본적인 세마글루타이드나 뭐 티르제파타이드 얘네 물질을 건드리지는 않고 그냥 그 제형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질 자체는 안 바꾸고 의약품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뭐 일주일 제형을 한 달 제형으로 바꾸는 용도에 맞게 적절한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의미의 제형화 기술,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있죠. 이게 리스크가 낮은 장점이 있지만 특정 목적과 용도에 최적화된 것이므로 범용성이 낮아 기술 이전 시 계약 규모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용성이 낮다는 거는 1번 세마글루타이드, 2번 티르제파타이드, 3번 뭐 레타트루타이드, 4번 뭐 엘로랄렌타이드 뭐 요런 식으로 있다고 쳐보죠. 근데 알테오젠의 알트비포 같은 경우는 그냥 하이그로자임을 넣어주면 그냥 SC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기술 이전 계약 나온 게 어디지? 키트루다, 뭐 임핀지 이런 거는 범용적으로 그냥 쭉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인벤티지랩이나 펩트론의 기술 같은 경우는 특정 목적과 용도에 최적화된 것으로 얘네 스마트 대포 씌울 때 다 좀 배합이나 이런 거를 좀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 컨트롤을 다 따로 해줘야 돼서 이게 조금 다 까다로운데, 근데 뭐 최울 대표가 1, 2, 3, 4 다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뭐 계약 규모가 감소할 우려가 있지만 이거는 다 펩트론은 해당 사항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고, 제조 방법 뭐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요거는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팩트인 것 같아요. 릴리 측 요청으로 한 거고,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전체 계약 규모를 키우는 시도를 할 수 있음. 요거는 이제 CDMO 같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니까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어느 정도 회사하고 소통하면서 확인했을 거고, 전체 계약 규모는 키우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장을 보면 약물 전달체나 부영제로 쓰이는 고분자 지질 염류 등은 배합 목적에 부합하는 곳으로서 고시되어 있는 것만 사용 가능하대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만 사용 가능한데, IP 포트폴리오를 넓게 확보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권을 이렇게 막 등록을 제대로 안 한 경우에는 경쟁사가 얘네들 그냥 배합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같은 제조 방법적 요소에는, 이거 좀 잠깐 지우고, 장비, 그러니까 스마트 대포죠. 스마트 대포하고 인력들의 교육 수준, 1:1:1:2, 그리고 노하우, 스마트 대포를 돌리는 뭐 노하우, 예전에 이제 뭐 라면 끓이는 법 요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 이런 노하우들이 CMC 패키지에도 공개되지 않은 미세한 조건 등이 기여하므로, 뭐 이 노하우는 제 생각에는 뭐 온도, 습도, 뭐 기계를 예열하는 거, 뭐 이런 정말 세세한 것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해줘야 돼가지고, 이 똑같은 품질로 재현하기 그러니까 이게 뭐 초음파 분무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경쟁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울 대표가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를 생산을 맡겨보려고 했는데 뭐 전 세계 어디에도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펩트론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기술적 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펩트론은 분무 건조법에 기반한 것으로 우수한 제조 재현성, 높은 생산 수율, 스케일업이 용이하여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을 이용. 그러니까 이게 특허 되게 잘 아실 거라서 뭐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다 확인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회사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벤티지 랩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패스를 하고, 까뮬루스의 플루이드 크리스탈은 나노 입자가 용매에 분산된 것이 아닌 겔 내의 특정 결정 구조를 갖고 그 구조 내부에 API가 분산된 상태라서 API 성질에 따라서 나노 입자 안팎의 위치가 다름이라고 돼 있는데, 나노 입자 및 결정 구조까지 특정 지어야 하므로 물리화학적 특성 컨트롤 어려움. 그러니까 이분 말씀으로는 API 성질, 그러니까 각각의 API 아까 얘기했죠.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뭐 레타트루타이드, 기타 등등. 이 API 성질이 다 다르거든요. 그 아밀린 제제는 또 특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성질에 따라서 나노 입자 안에하고 바깥쪽 위치가 다 다르니까 이런 거를 다 세세하게 물리화학적으로 컨트롤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스마트 대포, 인벤티지 랩, 카뮬루스 요렇게 3개가 있는데, 스마트 대포는 이제는 이지, 그리고 까뮬루스는 요런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뭐 붉은 원 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읽어봐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다, 하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 요거 말씀드렸었는데, 피탭 009 초록 공개가 6월 13일 날 이제 공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노벨 피탭 009 펩타이드. 그래서 제가 뭐 전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뒤에 펩타이드가 붙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 펩트론, 아밀린 펩타이드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시던데, 그건 아닐 것 같은 게 펩트론, 아밀린 펩타이드, 009 펩타이드를 2번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대문자인데 펩트론 AP라고 하는 게, 이게 펩트론은 회사명이고 회사명, AP도 이 회사명에 준하는 뭔가일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뭐 추측이긴 하지만 라틴 카페님이 말씀하셨던 얼라이언스 파트너 뭐 그 정도 위치가 돼야지 PT, AP 다음에 붙는 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진 않고. 근데 이게 그 김선아 애널님이 얘기를 여기서 하죠. ADA 학회에서 펩타이드 제형과 관련된 R&D 성과를 공개하진 않지만
신규 펩타이드 개발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래요. 신규 펩타이드. 그러니까 이게 뭐 릴리하고 뭐 요렇게 같이 하는 거는 아닐 가능성이 크고, 신규 펩타이드라고 하니까 뭐 D&D 파마텍의 D&D의 DD01 같이 펩트론 자체의 물질의 뭐 전임상 결과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제 생각에는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펩타이드 제형 부분은 한 달로 바꿔주는 거, 릴리와 공동 개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거는 결정된 후 에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고 여기 보시면 세모 모양으로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떨어지는 PK 데이터 요 그래프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체결한 후에 상업화 라이센스 부여 목적의 본계약 체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릴리가 원하는 용매, 반감기, 주사 바늘 크기 등을 충족하는 제형을 개발하고, 개발이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임상 상업화 생산을 위한 스케일업, 스케일 아웃, 이거 계속 나오는데, 이거에 안정성 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생산 의무를 포함한 계약 시 유입 현금 흐름이 빠를 것. 여기 보시면 생산 의무를 포함한 계약 시, 그러니까 이게 어센디스 파마나 까뮬루스처럼 기술 이전 릴리 물질 바꿔주는 한 달 제형 요 계약뿐만 아니라 생산 의무를 포함해서 계약이 나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계약의 사이즈가 훨씬 커지니까. 근데 생산 의무를 포함한 계약 시,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뭐 회사 쪽에 소통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생산 의무를 포함한,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확실히 어센디스 파마나 까뮬루스하고 차별되는 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릴리가 까뮬루스와 체결하였으나 뭐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공급 안정성 당연히 필요하고, 비만 치료제로는 대량 생산에 유리한 펩트론의 생산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 대량 생산, 이게 그냥 뭐 확정 지어서 딱 얘기를 해주시죠.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다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펩트론 계약은 99% 나온다. 뭐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뭐 하나도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펩트론만 공동 연구를 하고 계약이 안 나오고 늦어지는데,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이유를 뭐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이제 까뮬루스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생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옥트레오타이드 얘네 있죠. 얘네를 한번 보시면 사례를 1987년에 하루에 두세 번 맞는 거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노바티스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97년에 장기 지속형 제형을 개발을 했어요. 10년 동안 개발을 해서 했는데,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어센디스 파마께 지금 출시가 됐고, 옥트레오타이드 장기 지속형 개발을 한, 여기 이제 좀 역사가 있는데, 2013년에 노바티스가 그 까뮬루스의 독점권 옵션을 받고 개발 상업화를 맡았어요. 근데 노바티스 내부 파이프라인 재편이 진행되면서 5년 동안 그냥 방치됐죠, 기술이. 이러고 있다가 이제 2018년에 까뮬루스가 다시 가져와서 6년 동안 뭐 임상 1상부터 했겠죠. 3상까지 잘 진행을 했는데, 6년이 지나서 10월 22일에 제조시설, 그러니까 제3자의 제조시설이죠.
맡겼는데 cGMP 결함 사유로 승인 거절이 뜬 거예요. 지금 6월이니까 25년 6월이니까 거의 8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죠. 그래서 이게 생산에 대해서 뭐 CMC라든지 cGMP 뭐 요런 것들 체크해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판에 빠꾸 맞을 수 있는데, 만약에 GLP 요 약물들 뭐 29년 30년 뭐 요때 경쟁 엄청 치열할 건데 그때 이런 식으로 빠꾸 먹으면 엄청 한 달이 아니지 1년에 몇십 조 팔릴 약이 못 파는 거니까 지금 체크를 꼼꼼하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멸균 공정, 환경 모니터링 뭐 이런 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고, 까뮬루스 CEO의 발언을 보면 재제출을 할 건데 임상 데이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효능 오케이, 부작용 이상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빠꾸를 먹어가지고 얘는 이제 임상 과정을 보면 1기, 2기, 1상, 2상, 3상 요거는 이제 시판 후에 하는 거고, 요거를 2년, 4년 해가지고 6년 동안 쇠가 빠지게 하고 요 단계에서 이제 빠꾸를 먹은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조금 자세한 내용인데, CMC는 화학, 제조, 품질 관리 제어 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펩트론하고 릴리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매뉴얼을 다 만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공장하고 뭐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다 지금 세팅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임상 1상 시작 전 CMC 자료 제출해야 되고 3상 완료 후에는 패키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LB가 제 CMC에서 지금 보완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막 몇 개월씩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게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릴리하고 펩트론하고 릴리는 일상 전이지만 분말 초음파 분무기로 해가지고 분말 만들고 용매 섞어가지고 뭐 PFS가 될지 오토 인젝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런 형태까지 지금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요런 거를 어떻게 만들지까지 다 정해졌고, 요게 이제 마지막 시판 제품 형태일 거거든요. 그래서 시판 제품의 형태로 1상에 들어갈 거고 2상, 3상 요런 게 다 cGMP 인증받은 뭐 그런 공장에서 생산된 요 제품으로 다 임상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요 과정에서 지금 되게 길어지고 있다. 사실 긴 것도 아니죠. 뭐 1년이라는 시간은 뭐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하는데 6년씩 이렇게 걸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 공정을 통해 분말 제형으로 생산되는 게 기존 스마트 대포 기술이었던 것 같고, 용매 정하고 이거를 액체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만든 PFS나 오토 인젝터, 얘네가 스마트 대포 2.0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미 다 완료됐으니까 뭐 계약만 나오면 되거든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레디튜즈 개발 끝났고 릴리 측 요구로 공장 생산 라인 더 깔아라,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완료했고, 완료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다 끝났는데 여기서 만약에 파토를 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작년 8월에 유상증자 공시할 때 보시면 상업화 생산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글로벌 규모의 대량 생산이
CGMP 수준으로 가능하냐는 것이고, 생산 가능 규모가 최대 강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다 쇼티지거든요, 공장들. 그래서 선제적인 투자로 상업화 생산 준비를 하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대규모 생산 능력을 검증받고자 한다. 근데 이게 지금 작년 8월이니까 이미 한 10개월 지났네요. 이때까지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이 사이에 뭐 잘못될 과정도 있었지만 이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고 신공장은 해외 기술 이전 시 더욱 확대된 규모의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템플릿 공장으로 활용될 것이고, 효과적인 앵커 플랜트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송에 지어지는 공장이고, 미국 릴리 공장에서 여기에 이제 스마트 대포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송에 지어지는 요거 앵커 플랜트가 거의 미국 본토에만 생길 텐데, 여기 하나씩 스마트 대포가 다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CDMO, 요것도 이제 로얄티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안 되면 그냥 노보너하고 베링거 전화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전화하면 되는데, 전화하는 신용만 해도 릴리는 그냥 자다가도 깨가지고 펩트론한테 좀 진정하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뭐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엄민용 위원님 레포트가 또 나왔는데, 경쟁사 계약을 막기 위한 의사결정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초기 과다 방출, 이게 이제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초기 과다 방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거 뭐 그냥 단점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타이트레이션 요거 나오죠. 타이트레이션 기간 필수적이라고 나온 게 위고비 그 세마글루타이드도 그렇고 티르제파타이트도 일주일 제형을 보시면 용량을 올리는데 5에서 6개월 걸리거든요. 한 번에 용량을 올리면 부작용이 심해서 5에서 6개월 서서히 올리는 건데, 엄민용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제 펩트론 기술을 이용하면 한 달 제형할 때 그냥 타이트레이션이 없대요. 그냥 한 달 제형 끝. 한 개 도즈 끝인데, 타이트레이션 기간을 가진다는 것은 까밀루스 기술을 이용하면 이게 뭐 2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4개월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펩트론이 이거는 무조건 유리하죠. 네, 무조건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탄올 들어가고 뭐 초장기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니셜 벌스트가 없어서 별도의 타이트레이션 기간 불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예전에 이제 대표님 인터뷰 같은데 보면 한 달 혹은 2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냥 불필요. 요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정보거든요. 그래서 타이트레이션 기간 아예 없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기술 압도적으로 우위. 그래서 이제 계약 나온 게 로열티 4에서 6% 수준 전망 가능해서 오히려 호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트레이션 그 부작용 관련해서 오늘 제 친구도 카톡을 하나를 보내줬는데, 여기 보면 이거 실제로 와이프가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위고비 맞고 있는데 한 달 간격으로 용량을 높이는데, 이거 높일 때마다 위장관 운동 저하로 약간씩 힘들어 하거든. 까밀루스 기술 적용으로 조절 안 되게 혈중 농도 높아지면 주사 맞기 무서울 것 같음. 오심이나 더부룩함이 꽤 세더라고, 주사 초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돈내산 후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오심이랑 위장관 운동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힘들어해. 이거 세게 오면 주사 맞기 무서워서 못 맞는 사람 많을 거.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고 주사 바늘도 이게 22게이지 실제로 보시면 진짜 크거든요. 주사 바늘도 뭐 너나 나나 나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면 뭐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뭐 매일 주사기 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나 여자들은 생각보다 거부감 심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성장 호르몬 주사 보면 위고비 바늘 같이 간으로도 주사 맞는 거 무서워하는 애들 많아서 성장 호르몬 치료 포기하는 애들 많음.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가 실제로 애가 둘인데, 애가 2명인데 그 성장 호르몬 주사 둘 다 맞춰가지고 진짜 한 1억 썼거든요. 매일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근데 주위에도 성장 호르몬 뭐 그 동네는 좀 맞는 애들이 많나봐요. 애들 뭐 3cm라도 더 크라고. 근데 아무리 뭐 돈이 들고 맞추려고 해도 애들이 주사 바늘 무서워가지고 못 맞는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실제로 주사 바늘에 대한 트라우마, 특히 그 굵은 거 보면 맞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제 펩트론은 이걸로 끝이고,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은 알테오진 당연히 좋고, 보로노이도 너무 좋고, 펩트론도 좋고, 큐리옥스도 좋고, D&D 파마텍도 좋으니 요런 종목들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일단 끝냈고, 제가 이게 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제가 뭐 쉬는 날이라 가지고 그냥 뭐 재미로 한번 해보고 있는데 계속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나 하게 된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뭐 제가 찾아보고, 혹은 제가 아는 내용이라면 답변을 최대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스터디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